강준우는 서울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열린 화려한 파티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수트는 세련되게 잘 맞았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났다. 주변에 모인 친구들은 샴페인 잔에 들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결국 언제나처럼 준우를 놀리는 쪽으로 흘러갔다. 준우야, 너도 이제 좀 도전해봐야지.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맨날 예쁜 여자만 만나니까 흥미가 없어. 진짜 어려운 상대 한번 공략해봐. 뭐? 내가 못할 것 같아. 준우는 코웃음을 치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내가 마음먹으면 누구든 넘어온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기 하나 하자. 또 다른 친구가 말하며 흥미로운 눈빛을 보냈다. 저기,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를 봐. 그녀를 내가 한 달 안에 넘어오게 만들면 우리가 내 말 인정할게. 준호의 시선이 친구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고 소박한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약간 풍풍한 체형에 단정한 포니테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하면서도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 보였다. 준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 도전이 자신의 자존심을 증명할 기회라는 생각에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한 달이면 충분해. 그는 결정을 내린 듯 말했다. 다음 날 준우는 그 카페를 찾아갔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했지만 내기라는 목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가 주문대 앞에서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카페 주인인 김희진은 짧고 간결하게 답하며 주문을 준비했다. 그녀의 태도는 다정했지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에는 벽을 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준우가 말을 걸었다. 이 카페는 오래됐나요? 혜진은 준우를 흘깃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가 시작하셨고 제가 이어받았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작은 카페를 이렇게 잘 운영하다니. 준우는 칭찬을 건넸지만 혜진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순웃음을 지었다. 대단할 것까진 없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의 말에 간단히 흘려물었다. 그날 이후로 준우는 내의 카페를 찾았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며 혜진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늘 단답형으로 끝냈다. 준우의 세련된 외모와 고급스러운 행동은 혜진에게 전혀 감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려는 듯 냉철한 눈빛을 보냈다. 몇 주가 지나자 준우는 다른 전략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는 혜진에게 직접적인 제안을 했다. 혜진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카페를 정말 좋아해서 자주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데이트해보는 건 어때? 혜진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죠? 저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요. 제 말 한 번만 믿어주세요. 준우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혜진은 그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다. 특별하다니.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전혀 설득력이 없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내기를 걸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준우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웃음을 지었다. 내기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제 진심이에요. 하지만 혜진은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단호히 말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제 삶은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혜진의 단호한 태도에 처음으로 큰 좌절감을 느낀 준우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더욱 끌렸다. 그는 이 내기를 단순한 승패 이상의 무언가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예감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다. 강준우는 김혜진의 단호한 거절에 잠시 물러났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그녀에게 더욱 끌렸다. 그녀의 강인함과 소직함은 그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끝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안을 해야 했다. 며칠 후 준우는 다시 카페를 찾았다. 혜진은 여전히 바쁜 손놀림으로 고객들을 응대하며 틈틈이 빵을 굽고 있었다. 준우는 그녀의 앞에 서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혜진 씨,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 카페는 바쁘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간단히 말하세요. 혜진은 여전히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의 카페가 그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스쳤다.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준우는 급히 해명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의 카페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대체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혜진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준우는 제안을 꺼냈다. 저와 한 달 동안 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의 카페가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은 그의 제안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당신과 데이트를 한다고 카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방법입니다. 준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동시에 이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를 조정할 힘이 있어요. 당신만 허락해 주신다면요. 혜진은 한참 동안 준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말에는 어딘가 진실성이 담겨 있었지만 그가 왜 이런 거래를 제안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카페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좋아요. 그녀는 결국 천천히 대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정하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제가 정한 방식으로 만남을 이어가야 해요. 당신이 진심으로 저를 존중한다면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준우는 즉시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들의 첫 만남은 혜진이 정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준우는 그녀가 고급 레스토랑이나 화려한 장소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가 정한 곳은 지역 시장의 작은 국밥줄이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시장에 나타나 주위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여기서 식사하자고요. 준우는 살짝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시장 음식은 별로인가요? 혜진은 냉소적으로 대답하며 테이블에 앉았다. 준우는 어쩔 수 없이 따라 앉았다. 국밥이 나오자 혜진은 능숙하게 고기를 건져내 국물에 밥을 비벼 먹기 시작했다. 그는 서투에게 따라하며 웃음을 지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당연하죠. 이런 곳에서 먹어봐야 진짜 음식을 아는 겁니다. 혜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혜진은 준호를 데리고 그녀의 일상을 체험하게 했다. 그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카페에서 빵을 굽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세상은 그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 달랐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돕고 웃음과 따뜻함이 넘쳐났다. 그는 점점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혜진은 준우에게 카페의 뒷마당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어머니가 항상 여기서 쉬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죠? 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이곳을 꼭 지켜야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작은 공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약간의 쓴웃음이 섞여 있었다. 준우는 혜진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기를 이기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계는 그녀 위에 서 있었다. 준우는 혜진에게 솔직하게 내기와 관련된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고 혜진은 그가 가진 진짜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균열이 곧 큰 위기를 불러올 것임을 암시하는 듯 혜진의 카페로 재개발 관련 서류가 배달되기 시작했다. 강준우는 김혜진과의 거래를 계속 이어가며 점점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깨닫기 시작했다.
혜진의 세계는 그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작은 카페와 지역 사회에서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고, 그가 늘 추구해왔던 화려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내게의 진실이 밝혀질 경우 혜진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며 갈등에 휩싸였다. 어느 날, 혜진은 준우에게 함께 빵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카페의 주방은 따뜻한 빛과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밀가루를 반죽하며 준우에게 말했다. 이렇게 빵을 직접 만들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뭔가를 손으로 만들고 그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준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어색하게 반죽을 만졌다. 저도 이런 걸 하면 좀 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혜진은 웃으며 그의 손을 바로잡아 주었다. 단순한 삶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빵을 굽지 않아도 당신이 진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 순간 준우는 그녀의 손끝에 묻은 밀가루와 그 진솔한 표정을 보며 자신이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무거운 죄책감으로 뒤덮였다. 내기를 위해 시작했던 이 관계가 진실로 변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의 상처가 두려웠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그들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준우를 초대했다. 그 자리에는 혜진이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준우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대했지만 준우는 그들의 질문들에 답하며 점점 자신이 그들과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다. 모임이 끝난 후 혜진의 한 친구가 준우를 따로 불렀다. 준우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진짜로 혜진이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녀 옆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은 준우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당연히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준우의 말을 믿지 않는 듯 보였다. 혜진이는 상처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그녀 곁에서 멀어져 주세요. 그날 밤, 준우는 침대에 누워 그 친구의 말을 곡 씹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깊이 고민했지만 아직도 내기에 대해 혜진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칠 후, 재개발 프로젝트의 자료가 혜진의 카페로 배달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읽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준우에게 물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당신이 이걸 막아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준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제가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재개발을 강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점점 혜진에게 내기에 진실을 말하지 않은 자신을 책망했다. 위기는 곧 퍼지고 말았다. 준우의 친구들 중 한 명이 혜진의 카페를 방문했다. 그 친구는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준우와의 내기에 대해 농담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아, 준우. 아직도 이 내기 진행 중이야. 너 꽤 오래 버티네. 혜진 씨. 이런 내기 걸린 거 아셨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다. 내기요. 그게 무슨 소리죠? 준우는 즉시 친구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혜진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이에요. 내기였어요. 준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혜진은 분노와 실망감에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믿었던 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니? 그녀는 그 자리에서 준우를 떠나버렸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해줄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준우는 혼자 카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책망했다.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깨져버렸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혜진은 혼자 카페 아래서 불을 끄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준우와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준우는 그녀의 신뢰를 되찾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 분명했다. 강준우는 혜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며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떠난 이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그를 압박하던 내기의 목적도 자신의 자존심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카페에서 함께 빵을 굽던 순간, 시잠을 거닐며 웃던 시간, 그녀의 진심 어린 웃음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카페 철거를 공식화했다. 혜진의 카페뿐 아니라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지역 사회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책임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준우는 아버지와 정면으로 대치하기로 결심했다.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아버지 앞에 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씨의 카페와 그 지역을 지키고 싶습니다. 재개발을 멈춰주세요.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우를 쳐다보며 답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구나. 저 작은 카페가 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 큰 프로젝트를 포기하자는 거냐? 그게 네가 할 일이냐? 그 카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준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곳은 사람들의 삶이고 추억이고 희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면서 얻는 이익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너는 너무 순진하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감정을 사업에 섞는 순간 넌 끝나는 거야. 그 대화는 결국 싸움으로 번졌다. 아버지는 준우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올 거면 내 상속권도 내 위치도 포기해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자. 준우는 아버지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제 스스로의 양심입니다. 아버지와의 충돌 이후 준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에서 물러났고 계좌도 동결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혜진에게 다시 다가가기 위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기의 진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그는 그녀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이제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철거가 예정된 가게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혜진의 카페를 살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찾아갔고 재개발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그의 노력은 점차 지역 상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그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의 변화가 진짜인지 의심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끈질긴 노력은 그녀에게 점점 작지만 확실한 흔들림을 만들었다. 특히 준우가 그녀 몰래 카페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를 기증하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제빵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그의 진심은 점차 지역 상해와 혜진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혜진은 마을 모임에서 준우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진심의 의무를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밤 카페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결국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카페에 찾아온 준우에게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 들어올래? 그는 그녀의 초대에 약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갔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혜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진짜라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을 텐데. 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제가 잃은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 회사, 상속권,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소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달랐어요. 당신이 저에게 진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고, 저는 그걸 지키고 싶습니다. 혜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당신이 진심이라면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준호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어줄 때까지요. 그들의 대화는 긴장 속에서도 희망의 기운을 남겼다. 혜진은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준호에게 작은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한편 준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역 사회를 위해 그리고 혜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며 카페를 떠났다. 강준호는 혜진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지역 사회를 향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했다. 그는 카페와 주변 상점들을 도우며 철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났다. 그들은 처음에는 준호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지역 사회에서 재개발 반대 운동을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 그가 가장 신경 쓴 것은 혜진의 카페였다. 혜진은 여전히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는 몰래 준우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운동에 참여한 한 상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도와주던가요? 그럼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재개발 쪽 사람들하고도 직접 부딪히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가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군요.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행동이 단순히 내기를 만회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준호는 재개발 회사와의 대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퇴출된 상태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의 영향력과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다. 상대편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강준호 씨, 당신이 이런 작은 사업체 몇 개를 위해 우리 프로젝트를 막으려 한다는 게 믿기 어렵군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개의 사업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기여,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돈이 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그의 주장을 비웃으며 말했다.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불가피한 과정이고 강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가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도 저와 함께할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혜진의 카페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혜진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또 무슨 말을 하려고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 씨, 오늘은 다른 이유로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재개발 회사와의 회의에서 있었던 일과 자신이 지역 상인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혜진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녀는 결국 조용히 물었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많은 걸 잃었잖아요. 더 이상 뭐가 남았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잃은 것 중 가장 아픈 건 당신의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뿐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마음을 숨기려 애썼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이 점점 느껴지고 있었다. 그럼 계속하세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다시 믿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카페의 뒷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나눴던 대화와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카페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리고 준호의 말을 생각하며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빠졌다. 그녀는 그를 미워하려 했지만 그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진짜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새로운 운동 기획을 발표하기 위해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실수들을 인정하며 지금은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주민들은 점점 그의 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모임 후, 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준우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노력과 진심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조금은 믿어볼다. 준우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딘가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그는 혜진과 이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준호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맡기 위해 법적 대응과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노력은 점차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며 서명운동을 조직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끝없이 회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준호는 자신이 이제는 돈과 명예가 아닌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변화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은 여전히 그에게 냉담했지만 그녀는 점점 준우가 하는 일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나서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이 준우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잊지 못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를 다시 믿는 것이 두려웠다. 어느 날 준우는 혜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 씨, 오늘 저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냥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준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리를 만들어 준우와 함께 카페의 한 구석에 앉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준우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제가 처음에 당신과 내기를 시작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당신을 만난 뒤 저는 점점 그 내기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됐고 저는 그 진심을 존중하려고 했어요. 혜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뭐라고? 당신이 그런 거라면 왜 내게 그런 상처를 준 건가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때 정말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자존심에 휘둘렸고 내기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혜진은 그의 말에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동안 겪었던 배신감이 너무 크고 깊어서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나서 다시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다. 그럼 이제 뭐가 달라졌나요? 혜진은 냉정하게 물었다. 제가 바뀌었어요.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내기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지역을 지키고 당신에게도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요. 혜진은 그의 눈빛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정말로 변했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가 어떤 진심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두 가지 감정으로 갈라져 있었다. 하나는 준우가 진심으로 변했을 거라는 희망,
또 하나는 그가 다시 예전처럼 자신을 배신할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래도 쉽지 않겠죠. 혜진은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당신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그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면 나도 이렇게 마음을 닫지 않았을 거예요. 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래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그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순간 카페의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왔다. 혜진은 잠시 대화를 멈추고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자신에게 다가갈 기회를 주지 않는 혜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다음 날, 준호는 혜진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오늘 카페에 다시 올게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그냥 와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오늘도 그녀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준우는 혜진의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혼자 카운터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다가가자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혜진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기울였다. 뭐죠? 제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오늘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단순한 말을 넘어서는 것임을 증명할 거예요. 그는 카페 옆에 있던 작은 빈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바로 재개발 반대 운동의 모임 장소였다. 준우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서명 운동을 계속하며 재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모습은 혜진에게 준우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혜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이 길을 가려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준우는 혜진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변했음을 증명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기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혜진과 이 지역 사회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의 노력은 점차 가시적인 결과를 맺기 시작했다. 재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고 주민들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다시 재개발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준우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넌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내가 이 마을을 지킨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냐?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너는 이 일에 무너져야 할 것이다. 나를 다시 배신할 수 없다. 준우는 아버지의 말에 짓눌리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와 물질적인 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목표가 달랐다.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주민들과 카페를 지키려는 혜진을 위해 싸우겠다고 결심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주민들과 함께 싸울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의 결단에 아버지는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날 이후 준우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법적 대응을 중개하고 지역의 상인들과 함께 직접 거리로 나가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의 노력은 점차 힘을 얻어갔고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혜진은 준우의 변화를 보면서 그가 과연 다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조금씩 떨쳐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보여준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에게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상처가 여전히 아프긴 했지만 준우가 진정으로 자신과 이 지역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혜진은 준우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이 마을을 지키고 싶다면 그 싸움을 저도 함께 하겠어요.
제 카페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어요. 준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함께 해준다면 정말 힘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반대 운동을 더욱 강하게 이어갔다. 그들이 함께 만든 연대는 점차 커져갔고 이 작은 카페와 마을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싸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주민들은 준호와 혜진이 보여준 진심에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싸움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개발 회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법적 절차를 밟아가며 자신들의 계획을 강행하려 했다. 준우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면서도 혜진과 함께 카페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마을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카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준우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혜진은 그녀의 카페를 확장하는 작업에 열정을 쏟았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위기는 그만큼 크고 어려웠다. 준우는 재개발 회사를 상대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동안 혜진은 카페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희망을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그들이 함께 맞서 싸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신뢰는 더 깊어졌다. 어느 날 준우는 혜진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결국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더욱 결단력 있게 싸움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그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넘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함께 한 모든 노력은 결국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사랑도 깊어질 것이다. 그날 밤 준우와 혜진은 카페의 창문 앞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에 대해 생각했다. 두 사람은 이미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함께 있을 때마다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과 싸움은 이제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준우와 혜진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이 마을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갔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마을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찾고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준우와 혜진은 그들의 싸움에서 점차 결실해 보았다. 재개발 프로젝트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가 마침내 결말을 맺을 시점에 다다랐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싸워왔고 점차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켜내려는 카페와 마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추억과 희망이 담겨 있는 곳이었고 그곳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재개발 회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며 카페와 주민들이 가진 작은 희망의 불씨를 꺼버리려 했다. 준우는 법정에서의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이제는 단순히 이길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혜진은 그동안 계속해서 준우의 변화와 그가 이끌어온 노력들을 지켜보며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준우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간 카페의 확장은 지역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싸워온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정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일단 보류되었고 그 지역은 추가 조사를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잠깐의 승리처럼 느껴졌지만 준우는 이 승리가 끝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 후 몇 주간
준호와 혜진은 함께 그들의 커뮤니티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카페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는 점차 단합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를 돕고 있었다. 준호는 이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상속받은 권력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분이나 명예를 쌓는 일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혜진은 준호와 함께 한 시간이 점차 그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준호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는 준호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준호와 혜진은 카페의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혜진에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이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싸운 이유가 단지 카페를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이 카페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희망을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곳을 지킨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재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었고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준호와 혜진은 계속해서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맞서 싸운 것은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나 계획이 아니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싸운 것은 자신들의 믿음과 사랑이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아갈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다. 준호와 혜진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다시 일어섰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압박에 맞서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었고 그들은 그 길에서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준호와 혜진은 그들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재개발 프로젝트의 논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 이룬 작은 승리는 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싸움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카페는 단순한 가게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어갔다. 이 작은 카페는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담은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싸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은 여전히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프로젝트를 계속하려 했다. 준호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준호의 결정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가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기업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준호는 아버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그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결단을 내렸다. 그가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혜진을 위한 승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의 결단은 혜진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준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와 함께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상처를 점차 치유하고 있었다.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차 그녀에게 더 큰 의미를 주었고 그녀는 그를 더 이상 과거의 실수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이 진정으로 끝나려면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했다. 재개발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이 이루어낸 작은 승리는 불안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준우는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재개발을 막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며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여전히 치열했다. 재개발 측은 모든 장호를 동원해 압박을 가했지만 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제시한 법적 근거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점차 중요한 무기로 작용했다. 혜진은 준우를 도와 카페에서 일하면서 그가 준비하는 서류 작업을 지원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고 그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법정에서 드디어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결국 취소되었고 마을은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승리로 끝났지만 그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들은 단지 물리적인 카페나 마을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이룬 승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준호와 혜진은 승리의 순간을 함께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법적인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심을 다한 결과로 이루어진 승리였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그 어떤 재개발 프로젝트보다 값진 것이었다. 우리가 이겼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함께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야 해요.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맞닿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했기에 가능한 승리를 얻었고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카페의 문을 나섰다. 그들이 싸운 지역 사회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다. 재개발을 막은 그들의 노력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했다. 준호와 혜진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그들의 사랑과 싸움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들이 맞서 싸운 것은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나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과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아갈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